리얼미터에서 계속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하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23.3%나. 상승세 이유가 뭘까요? 이총리 경질을 요구하고,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사고 압박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당내 리더십을 보이면서 선거의 왕자 이런 별명도 얻었던 것 같은데. 아직 왕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왕자 하기엔 나이가 좀 너무 많아요. 병역 이런 건 어떻습니까? 군대 갔다 왔나요? 이병제대라고 돼 있습니다. 이병제대. 네. 몸집으로 보면 뭐 장군 출신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관계. 협력적 관계 또는 차별적 관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는 누가 될까요? 4월 29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김무성 대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대선 후보 경쟁력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규영 사회정책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론조사를 좀 소개할 만한 것이 있나요? 예, 가장 최근 여론조사가 이제 리얼미터에서 나온 조사들이 있습니다. 5월 1일 날 조사를 보면 김무성 대표가 23.3%나 나왔습니다. 네. 올라간 건가요? 올라갔죠. 네. 작년 이맘때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다고 네, 많이 볼 수 있고요. 올라갔고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최근에 급상승을 했었는데 얼마 전까지는. 근데 문재인 대표가 지금 21.8% 5월 1일 조사에서 이렇게 나와서 김무성 대표가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전된 거죠? 그렇죠. 네. 예. 김문수나 정몽준 이런 여권의 다른 사람들 이름은 안 나옵니까? 예, 사실은 그걸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야권 후보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그 다음에 박원순, 안철수 사실 이렇게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문재인 21.8, 박원순 11.6, 안철수 7.8 차이가 아주 벌어지진 않았는데 여권 같은 경우는 김무성 23.3, 그 다음에 김문수 5.6, 정몽준 3.0, 그 밖에 이제 원희룡, 남경필 1%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차범위를 생각하면 뭐 거의 의미 없는 숫자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좀 상승세에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예. 자, 상승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여권 지지층에서 김무성이라는 사람을 이제 대선 후보군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게 예. 아닌가. 그동안에 이제 지켜봤는데 지금 대표 되고 나서 한 10개월 정도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깜냥을 지켜보니까 여권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이 할만하구나. 이런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이번 보입니다. 4월 29일 재보궐선거를 승리한 네. 그 효과도 있을까요? 그 효과도 크겠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4월 4.19 재보선 과정에서 중대한 이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라는 여권에 큰 위기가 있었는데 네. 여기 대해서 이총리 경질을 요구하고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사고 압박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당내 리더십을 보이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면으로 치받거나 이러지도 않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런 리더십을 선보이면서 대통령 깜냥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권 지지층에서 승인을 얻기 시작한 게 아닌가. 선거의 왕자 이런 별명도 얻었던 것 같은데요. 아직 왕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왕자 하기엔 나이가 좀 너무 많아요. 작년 7월 달에 대표가 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치러진 그런 근데 이제 7.3 작년 재보선에도 예. 이겼지만 그거는 공천 같은 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온전히 김무성의 승리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김무성 대표에 대한 여론조사의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역별로, 권역별로 어떤 특징 같은 게 나타나는 게 좀 있나요? 먼저 지역별 특징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김무성 대표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지역이 대구 경북입니다. 네. 부산, 울산, 경남보다 대구 경북에서. 그분 고향이 부산 아닌가요? 예,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봐야 될 게, 그럼 문재인 대표랑 비교를 하면,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호남, 이전보다 꺾였지만 호남과 서울,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사실 부산을 근거지로 하잖아요.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이전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높았는데, 최근에 많이 여기서 꺾이고 있는 거죠. 김무성 대표가 지금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더 앞서기 시작했나요? 앞서거나 어떻습니까? 비슷하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따라갔군요. 예, 많이 따라갔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부울경, 부산, 울산, PK 지역하고 TK 지역에서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높고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호남권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높고, 충청권에서는 거의 어금버금합니다, 지지율이. 충청, 강원, 제주, 거의 어금버금하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K 지역에서 대선 주자들이 많잖아요. 박원순,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 다 부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율을 나눠 갖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 경우 거의 뭐 더블 스코어로 졌어요. 그리고 3등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1위로 올랐었거든요.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 고향에서 이제 알아주기 인정하기 예, 시작한 인정받고 거죠,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세대별 특징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세대별 특징도 크게 뭐 예상과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젊은층 40대 이하까지는 문재인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50대 이상, 특히 60대 이상으로 가면 거의 그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2명 중에 1명꼴 46.8%가 김무성 대표를 지지하는 걸로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아직까지 본격화된 뭐 대선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대별 격차가 좀 급격하더라고요. 예, 예, 40대 이하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예, 훨씬 예, 높고 예. 그렇군요. 50대 이상에서는 예. 김무성 대표가 훨씬 예. 높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유권자들이 여당을 지지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죠. 김무성 대표를 예, 지지하는 예. 여당 주자 중에서는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 분들이 유일한 별로 주자죠. 이전에 뭐 정몽준 등등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약화되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예전에 새누리당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던 세력 중에 하나는 이른바 이제 개혁 세력들이잖아요. 수도권에 기반을 둔 개혁 세력들인데 이 세력들이 현저하게 약화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원희룡, 남경필 이런 분들이 다 지사로 지사로 내려갔죠. 변방으로 가면서 네, 중앙 무대에 사라졌군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그 지역에선 평가가 나쁘지 않은데 중앙의 그런 어떤 대선 주자급으로는 좀 약화됐다. 중앙 정치에선. 그러면서 이제 김무성 대표한테 지금 새누리당 지층이 확 쏠리는 네. 그런 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사람이 없어지니까 본인이 좀 근데 아직은 뭐 지지를 예. 많이 흡수하는. 지금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뭐 35, 40이 그렇죠. 흘러가기 때문에 예, 예. 지금 김무성 대표 지지율이 뭐 바닥이 다져진 지지율은 절대 아닌 것 예,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임석규 기자, 그 김무성 대표 경쟁력이 뭘까요? 재산하고 경력 이런 건 어떻습니까? 군대 갔다 왔나요? 군대 갔다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 여당 대표 경선 때부터 새누리당 대학생위원회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1971년 입학해서 1975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군대 생활을 1974년에부터 1975년 1년 사이에 마쳤어요. 그러니까 휴학을 하지 않고 이병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병제대. 네, 그렇군요. 경력 병적 증명서 이병제대도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하죠. 그래서 본인 해명하라고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흔히 있었던 일이다. 용인됐던 일이다. 그러면 몸집으로 보면 뭐 장군 출신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재산은 어떻습니까? 재산은 137억 원 정도 올해 신고한 내용은 137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한 101억 원 정도가 예금입니다. 전남방직 창업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돈이 있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표가 13억인데 그 10배가 넘습니다.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경쟁력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승부사적 기질이 있다. 이렇게 평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승부사. 예, 싸움을 승부사적 잘한다. 예, 이를테면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도 보면 성완종 사태라고 하는 굉장히 큰 위기 앞에서 완전히 프레임을 돌려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여야 정치인 관계없이 모두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당 정치인에게 올린 이렇게 돌아온 화살을 야당에게도 분산시키는 물타기요? 예, 물타기, 프레임의 전환들. 그다음 또 하나는 그때 또 특사 문제를 제기를 했잖아요. 성완종 씨가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제 특사로 받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석기 특사 문제도 네, 거론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물타기 또는 물귀신. 그렇죠. 고급스러운 용어로 하면 프레임 전환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면 예, 물귀신 작전을 물타기인데 잘한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 굉장히 능수논란하게 한다. 김무성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려면 어떤 과제 같은 걸 좀 안고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새누리당의 그런 어떤 정치인이지 국민의 정치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당 예. 정치인이지 예. 국민의 후보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을 향해서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정치가 이런 거다. 내가 그리는 상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없다. 네. 예. 근데 예를 들면 이전에 이제 이명박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후보 시절에 사실은 중도층들을 이렇게 포용하기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보수층의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아직 이렇게 많은 도약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의 앞으로 대선 가도에서의 과제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좀 꼽고 싶습니다. 우선은 콘텐츠가 좀 보완을 해야 되겠죠. 내용이 없다. 내공, 네. 자신만의 목소리, 주장,
이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두 번째로는 이제 대중적 임팩트, 아까 말씀하신 비슷한 내용인데요. 김무성 하면 떠오르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 좀 몸집이 큰 정치인이구나 이 정도지. 네. 대중들이 딱 기억할 만한 어떤 신화적 전설적 요소. 그래서 뭐 열성적 팬들을 거느리는 어떤 그런 정치인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 이걸 분명하게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여권의 대선 후보가 되거나 또는 차별적 관계,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해서 대선 후보를 쟁취하거나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럼 지금 어정쩡한 관계 설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김무성 대표가 보면은 약간 장기전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서두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한 할 말을 약간 하면서도 또 대통령이 세게 나오면 일정 정도 고개를 숙이는 그런 정도. 그래서 당분간은 왜냐하면 이제 여권 안풀에도 3년 차인데 대통령이 아직 힘이 강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굉장한 고정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섣불리 건드리면 자기가 이제 피해를 입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구면이라 이런 데서는 불가피하게 좀 격돌이 있지 않을까. 네. 자, 앞으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생각하면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저는 이 문제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하다. 이렇게 되받았습니다. 또 협상가에게 재량을 주지 않는 협상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조금씩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박근혜 대통령은 약해지고 김무성 대표는 강해질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김무성 대표에게 대한민국 정치의 정상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치 토크 돌직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